넌 이제 내 물건이야. 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입 다물어. 알겠어? 지우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라는? 찰싹? 뺨을 강타한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순간 귀가 울리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영은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반항하면 너희 엄마 식당 딱 하루면 내가 없애버릴 수도 있어. 준영의 위협에 지훈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싫어. 난 그런 결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또 한 번 번개처럼 올라왔습니다. 반항하지 마. 넌 이제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살아. 그 순간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난 끝이다. 신발도 가방도 캐리어도 버린 채 오직 여권 한 장 쥔 손으로 새벽의 호텔 복도를 미친 듯 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낯선 나라, 비행기조차 언제 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 첫날 밤. 지훈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지훈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몰디브 리조트의 화려한 스위트룸에서 지훈이 샴페인 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 이렇게 예쁜 곳에서 신혼여행을 하다니. 준영이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공주님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지훈이 준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상하고 다정할 줄이야. 준영이 샴페인을 연달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빈 병이 테이블 위에 굴러다녔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준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훈이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뭐, 내가 나한테 지시해? 지훈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준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지훈의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해. 지훈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소리야 그게. 준영이 지훈을 침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시집 온 년이 감히 거부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훈이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싫어. 이상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준영이 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방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뺨을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때려? 준영이 벨트를 풀며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너희 엄마 식당 문 닫게 해줄 거야. 우리 집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지훈이 침대 모서리에 앉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준영이 지훈에게 다가가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에 무조건 따라. 안 그러면 내 인생 완전히 망쳐놓을 거야. 지훈이 화장실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준영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기다리기 싫어. 지훈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알던 준영이 아니야.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서 엄마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껐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신혼여행 첫날에 이런 일이? 준영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지훈이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나갈게. 화장실에서 나온 지훈을 보고 준영이 비웃었습니다. 울었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울어? 지훈이 뒤로 물러서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준영이 지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 맞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훈이 준영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절대 싫어. 준영이 지훈의 어깨를 세게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권리는 없어. 이해했어? 지훈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 못해.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준영이 샤워실로 들어가며 던진 말이 지훈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씻고 나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샤워 소리가 들리자 지훈이 재빨리 여권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맨발인 채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훈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끝으로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 로비에 도착한 지훈이 프론트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직원이 지훈의 맨발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방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직원이 지훈을 임시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훈이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까지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공항행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에서 지훈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해. 비행기 안에서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여름 드레스 차림의 맨발이었습니다. 캐리어도 없이 여권과 핸드폰만 들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마중 나와서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짐은? 지훈이 명자를 보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명자가 지훈을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런 모습으로 혼자 왔어? 지훈이 명자의 품에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명자가 지훈을 침실로 데려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지훈이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물 좀 마셔. 명자가 컵을 내밀자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명자가 지훈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열도 있고. 도대체 몰디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지훈이 이불을 더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명자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천천히 말해봐.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현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지훈이가 거기 있나요? 갑자기 사라져서 난리가 났어요. 명자가 지훈이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혼여행 중에 갑자기 이상해져서 혼자 도망쳤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문제가 있다니요? 우리 지훈이가?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뛰어나갔다고 해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명자가 손을 꽉 쥐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상담은 무슨? 지훈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은 모르시는구나. 요즘 젊은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해져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세요. 명자가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멀쩡합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신혼여행 중에 도망쳤겠어요? 정상적인 신부가 그래요? 명자가 전화를 끊고 지훈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다. 지훈이 몸을 더욱 움츠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명자가 지훈 옆에 앉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하시네.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명자가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천천히 말해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니? 지훈이 명자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명자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데?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했는데 술 마시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명자가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뺨에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이거 뭐야? 뺨에 멍이. 지훈이 뺨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렸어요. 제가 말 안 듣는다고.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때렸다고? 지훈이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도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게 잡아서 아파서 소리 질렀는데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명자가 지훈의 손목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내 딸을? 지훈이 명자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명자가 지훈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로. 지훈이 명자의 품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협박까지. 명자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협박?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식당을 망하게 해주겠다고. 우리 집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냐고. 명자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힘이 세다고? 한번 보자. 내가 얼마나 센지. 그날 저녁 지훈이 잠든 후 명자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송사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건을 덮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명자가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박승호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호야, 나 명자야.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명자가 지훈이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의할 일이 있어서. 혹시 시간 되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박승호가 궁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심각해 보이는데. 명자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한 지 사흘 만에 도망쳐 왔어. 박승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망쳐 왔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명자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손을 댔어. 신혼여행 첫날에. 박승우가 잠시 말을 못하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내일 오후에 만나요. 이런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승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명자가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어. 절대로.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지훈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어야지. 지훈이 이불 속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욕이 없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명자가 지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병원이라도 가자. 지훈이 이불을 걷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싫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명자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끝까지. 지훈이 명자를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명자가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딸인데. 누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명자가 동네 상담센터에 지훈을 데려갔습니다. 상담사가 지훈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지훈이 손수건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에 남편이 갑자기 변했어요. 명자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힘을 주었습니다. 지훈이 깊은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술 마시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훈이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때렸어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명자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딸의 증언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이 손목을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멍든 것도 세게 잡아서 생긴 거예요. 상담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력이에요. 신고를 생각해 보셨나요? 지훈이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뭘 할지 몰라요. 명자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지훈이 명자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아직은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상담센터에서 나온 후 명자가 지훈을 집에 데려다 놓고 박승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박승호가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명자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호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승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가 지훈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승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요.
강정호 집안의 과거를 파헤쳐보죠.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 반대하고 있어. 박승호가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런 일은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명자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박승호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와 상담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문적으로 도움받아야 해요. 그 시각 지훈이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훈아, 왜 이렇게 나와? 빨리 돌아와. 얘기하자. 지훈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느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신 차려라. 지훈이 온몸을 떨며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싫어. 싫어. 명자가 집에 돌아와서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이렇게 있어? 지훈이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준영이랑 시어머니한테서. 명자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들이 협박까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자 준영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했나 봐요. 지훈이가 오해한 것 같아서. 명자가 문틈 사이로 준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우리 지훈이 뺨에 멍든 것도 오해야? 준영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명자가 문을 더 좁게 열며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그럼 손목 멍든 것도 기억 안 나겠네? 준영이 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일단 지훈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명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지훈이는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요. 준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체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명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준영이 발로 막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너무 오래 끌면 좋지 않을 거예요. 명자가 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준영이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명자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와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였어요? 명자가 지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이 왔다 갔어. 걱정 마, 엄마가 쫓아냈으니까. 지훈이 창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갔어요? 혹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명자가 커튼을 쳐주며 말했습니다. 갔어. 그런데 지훈아, 이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뭘 할지. 그날 밤 지훈의 휴대폰으로 시댁 식구들의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 며느리야, 이성을 찾아라. 우리 집 명예를 생각해라. 시어머니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정상적인 사람이 그래. 신우이 언니,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너무해. 지훈이 휴대폰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요? 명자가 휴대폰을 빼앗으며 화를 냈습니다. 절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명자가 휴대폰을 끄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싸워야겠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지훈이 명자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명자가 지훈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식당에 나가려는데 지훈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명자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있어. 혜진이 엄마한테 부탁해뒀으니까.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명자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혜진이 엄마는 입이 무거우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명자가 지훈을 친구 집에 데려다 준 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다가가자 한 남자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명자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교육 잘 시키라고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육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남자가 명자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괜한 일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 좋을 거예요. 명자가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소란 피운다고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첫 번째 남자가 식당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식당,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명자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경찰 불러요. 두 번째 남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경찰이요? 경찰서에도 우리 아는 사람 많은데 소용없을걸요? 남자들이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승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승호야, 나 지금 식당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협박했어. 박승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협박이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명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 심부름꾼들 같았어. 조용히 넘어가라고. 박승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선배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갈게요. 명자가 식당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장사나 해야겠어.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꽉 찼을 테이블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박 씨가 지나가다 잠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명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박 씨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결혼하자마자 이상한 짓을 했다는. 그래서 시댁에서 고소할 거라는. 명자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헛소리를? 박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 나온 얘긴지. 그냥 조심하세요. 박 씨가 나간 후 명자가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구나. 그때 지훈의 전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김대리예요. 명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김대리님. 안녕하세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회사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명자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전화요? 김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인사팀에서 난리예요. 명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훈이가 언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김대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윗분들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명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김대리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익명이었는데 지훈이 시댁 쪽에서 걱정돼서 연락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명자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명자가 박승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승호야,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지훈이 직장까지 건드렸어. 박승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소개해드린 변호사랑 상담사를 내일 만나세요. 이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전쟁이네. 그 시각 지훈이 친구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대학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너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뭐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서 너가 신혼여행에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지훈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말을? 친구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 시댁에서 걱정돼서 연락했다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지훈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 너무 무서워. 저녁에 명자가 지훈을 데리러 왔습니다. 지훈이 빨간 눈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동창들한테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명자가 지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식당에도 손님이 안 와. 지훈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 봐요.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명자가 지훈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자식들이 비겁하게 나오는 거야. 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텐데. 명자가 지훈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반드시 저 자식들을 무너뜨릴 거야. 약속해.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힘도 세잖아요. 명자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이 세다고? 진짜 힘이 뭔지 보여줄 거야. 그날 밤 명자가 젊은 시절 취재 노트를 꺼내서 뒤적였습니다. 권력자들의 약점을 찾는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정호, 각오해. 다음 날 아침 명자가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 은희가 명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던데 괜찮으세요? 명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은희야,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혹시 시간 있으면 이야기 좀 할까? 은희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강준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명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은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그 사람 때문에 다친 여자들이 몇 번 왔어요. 모두 이상한 변명을 했는데 명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변명이라니? 은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문에 부딪혔다. 그런데 상처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맞은 자국이었는데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왔는데? 은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 3명. 모두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명자가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 연락처 같은 거 알 수 있을까?
은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개인정보라서.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명자가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그 자식한테 당했어. 은희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랐습니다. 지훈이가요? 그 착한 아이가?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맞고 도망쳐 왔어. 은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명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은희야, 혹시 그 여자들 중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은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명은 제 친구 동생이에요. 연락해 볼게요. 그 오후 명자가 박승호와 이정훈 변호사, 김소영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정훈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네요. 김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 패턴이에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거죠. 박승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요. 명자가 은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정훈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개별 사건이 아니라 상습 범죄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김소영이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증언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무서워해요.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박승호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죠. 그러면 지훈 씨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연락됐어요. 그 여자가 만나보자고 해요. 명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언제?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데 남자들이 오면 안 된다고 해요. 명자가 김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김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녁 시간 명자와 김소영이 조용한 카페에서 수정을 기다렸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수정이 주변을 살피며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 언니한테 들었어요. 명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식한테 3년 전에 당했어요.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수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명자가 주먹을 쥐며 들었습니다. 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때리고 이상한 짓 시키고 돈도 뜯어갔어요. 김소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수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거액을 주면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명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정호가 직접? 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경찰도 소용없을 거라고 하면서. 김소영이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혼자가 아니에요.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 자식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명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예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수정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끝까지 가겠어요. 김소영이 수정에게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가 김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김소영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진실은 반드시 이겨요. 명자가 집에 도착해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혼자가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명자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준영이한테 당한 다른 여자들을 찾았어. 그들도 싸우기로 했어.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싸울 수 있어. 지훈이 처음으로 결심에 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용기 내볼게요. 명자가 지훈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명자가 박승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승호야, 피해자들이 증언하기로 했어. 박승호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명자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정호, 이제 진짜 각오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한 달 후 박승호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날입니다. 명자가 지훈과 함께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겠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박승호가 두 사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오늘 촬영이 마지막이에요. 스튜디오에서 지훈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훈이 깊은 숨을 쉬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당한 일을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명자가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가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저녁 8시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마이너스 권력으로 덮은 신혼 첫날의 진실. 강정호 집안에서도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정호가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개 같은, 감히 우리 가문을? 준영이 얼굴이 창백해져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강정호가 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이 바보야.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밖에 어떻게 나가요?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댓글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강정호 일가 완전 쓰레기네. 지훈 씨 정말 용감해요.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 명자가 지훈과 함께 댓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봐라,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주잖아.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네요. 그때 수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저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명자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수정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강정호 건설사 앞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강정호 일가 엄벌하라. 권력형 범죄 뿌리 뽑자. 강정호 건설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회사 앞 경비가 강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강정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해산시켜. 경비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경찰도 와 있는데
평화적 집회라서 막을 수 없다고 해요. 강정고 건설사의 거래처들이 하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어건설 대표가 강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회장님, 죄송하지만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강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갑자기 왜 그래요? 어건설 대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여론이 저희도 이미지가 중요해서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부장이 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출 상환을 앞당겨 주셔야겠습니다. 강정고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없는 일이잖아. 부장이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시에는 조기 상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한편 명자의 식당에는 응원하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 이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딸을 위해 저렇게까지. 또 다른 손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짜 어머니네요. 명자가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검사가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강준영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명자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검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상습 폭행의 협박까지. 도망갈 우려도 있고요. 이틀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준영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훈이 TV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잡혔네요. 명자가 지훈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정호도 곧 잡힐 거야. 그날 저녁 강정호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나빠요. 일단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정호가 소리쳤습니다. 피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들 일을 은폐한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강정호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짐을 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강정호가 벽을 주먹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다 그년들 때문이야. 감히 우리 집안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강정고 일가가 쌓아 올린 권력과 재산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지훈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해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해냈어요. 구속 소식이 나온 지 2달 후 강정호 측에서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로펌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명자에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명자가 공문을 뜯어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지훈이 달려와서 공문을 읽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이요? 저희가? 명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제 와서 명예훼손이라고? 이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상대편에서 본격적으로 나왔네요.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역고소했어요. 명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정훈이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팀이 너무 강력해요. 조심스럽네요. 명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조심스럽다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날부터 온라인상에서 이상한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동시에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정호 일가 무고 사건의 진실 계획적 꽃뱀의 실체 돈 노린 모녀의 치밀한 각본. 지훈이 휴대폰으로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말해요. 명자가 지훈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보지 마. 다 가짜야. 하지만 악성 댓글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훈이 원래 이상한 애였음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님? 무고한 남자 인생 망치는 여자들. 지훈의 새 직장에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대표가 지훈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죄송한데 회사 이미지 때문에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즘 여론이 좀 안 좋아져서요. 지훈이 회사에서 나와서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명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명자의 식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응원했던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단골 손님 박 씨가 민망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여론이 혹시 너무 과했던 건 아닌가요? 명자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과하다니요? 우리가 뭘 과하게 했어요? 박 씨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인터넷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보건소에서 갑작스러운 점검이 나왔습니다. 점검관이 까다롭게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여기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네요. 과태료 물어야겠어요. 명자가 항의했습니다. 하루 지난 걸로 과태료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점검관이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규정이니까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도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명자가 통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겠지. 박승호도 방송국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이 승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승호야, 요즘 내 방송 때문에 항의가 많이 와. 박승호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항의요? 무슨? 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편파 보도했다고, 객관성을 잃었다고 하네. 박승호가 서류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뭘 편파적으로 했어요? 부장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얘기야.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고 하네. 지훈이 집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무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는 지훈의 과거가 왜곡돼서 나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대학 시절부터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증언이, 돈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는. 지훈이 기사를 읽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명자가 달려와서 지훈을 안았습니다. 진정해, 지훈아. 다 가짜 기사야. 지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명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저들이 이기는 거야.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지훈이 길을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지훈이야? 돈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지훈이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방문을 잠갔습니다. 명자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문 열어. 엄마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명자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훈아,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이정훈 변호사가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항소심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명자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정훈이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론도 바뀌고 있고. 명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이정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죠. 전화를 끊은 명자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와서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그만할까요? 명자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싶어?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무서워요.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명자가 지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저들이 이기는 거야. 지훈이 명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명자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야. 엄마가 약속해. 하지만 명자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심한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간 다음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수정이 다른 피해자 2명과 함께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수정이 명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준영이한테 당했어요. 2년 전에 또 다른 여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짓밟으려는 거죠. 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소영도 함께 왔습니다. 사장님,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김소영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훈을 지키자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어요. 명자가 휴대폰을 보니 수많은 응원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훈 씨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때 박승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대박 터졌어요. 명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승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강정호 측에서 댓글 조작업체에 돈 준 증거를 찾았어요. 명자가 가슴이 뛰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박승호가 설명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어요. 강정고 건설사 회계 담당자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 시각 강정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야. 회계장부를 왜 제대로 안 치웠어? 강정고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건 예상 못한 일이에요. 강정고가 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상 못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론 조작까지 드러나면 더 이상 변호하기 어려워요.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강정고 일가 댓글 조작으로 여론호도 시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치밀한 계획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 사례. 지훈이 병원에서 뉴스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진실이 밝혀졌네요. 명자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알 거야. 검찰에서 강정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증거인멸과 피해자 협박, 여론 조작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강정고가 구속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강정고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명자가 TV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맞지? 권력이 다가 아니야.
지훈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퇴원하고 싶어요. 다시 싸우고 싶어요. 명자가 지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정말 자랑스러워.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들이 대거 제출됐습니다. 재판장이 강정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범죄 은폐를 넘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강정고의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재판장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준영은 추가 혐의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강정고도 여론 조작과 협박 혐의가 추가되어 중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강정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명자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이겼어.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해냈어요. 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 씨 수고하셨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강정고 건설사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법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강정고의 부인이 짐을 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강정고 일가의 호화 저택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과거 권력의 상징이었던 집이 헐값에 팔렸습니다. 명자가 지훈과 함께 저택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 집이 이제 여성 쉼터로 바뀐다더라.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곳이 이제는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 되다니. 6개월 후 지훈이 김소영과 함께 새로 문을 연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훈이 상담을 온 여성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명자의 식당도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정의의 식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혼잣말했습니다. 강정고, 이제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겠지. 박승호는 이 사건 보도로 승진해서 보도국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박승호가 취임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정의로운 변호사 한 분과 만나기로 했어요.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지훈이 부끄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제 과거도 다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자가 지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당당해져서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명자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의가 이겼어. 지훈도 옆에서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1년 전에 맨발로 도망쳤던 제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명자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엄마는 알았어. 내 딸이니까. 명자와 지훈 모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용기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여권 하나만 들고 맨발로 도망쳐온 딸을 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명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지키기 위해 썩은 권력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지훈 역시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진실을 알리는 용기 있는 증언자가 되었죠. 강정고 일가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명자의 모성애와 지훈의 용기,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